이제 책 왔으니까 책 페이지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배웠던 거 공부 복습 좀 많이 하시고 오셨나요? 네, 이제 지금은 조금 쉬운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외워야 될 거 미리미리 외우면서 자, 준비하시고 그 다음 주 되면 좀 더 어려운 내용 시제 바뀌면 힘드니까 특히 우리 호성 씨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번 처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책은 48페이지고요. 어제 했던 규칙 동사 이어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 프린트물에 들어있는 단어 되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했던 거 말고 다른 거 한번 작문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이제 현재 시제를 배우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규칙 동사를 했죠. 스페인어에서는 동사가 딱 세 가지 모양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요? 아를, 에를, 그리고 이르 요 형태로 끝나죠. 자, 뜨라바하를 같이 일한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이게 인칭이 6개로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6개로 구분이 되니까 동사가 아를 모양이 떨어지고 뒤에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고 했죠. trabajo, trabajas, trabaja, trabajamos, trabajáis, 그리고 trabajan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에르형, 자, 마신다 라는 동사가 있으면 베베르라는 모양이 있는데 이때는 이 뒤에 에르 모양이 떨어지고 베보, 베베스, 베베, 베베모스, 베베이스, 베벤 요렇게 바뀌죠. 마지막으로 이르. 자, 요번에는 다른 동사 에스크리비르 볼게요. 그러면 요거 떨어지고 에스크리보, 에스크리베스, 에스크리베, 에스크리비모스, 에스크리비스, 에스크리벤 요 모양이 되죠. 자, 일단은 규칙 동사 요 규칙 그대로만 외우시면 돼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나 뭐 유인물에 있는 동사들 해놓은 거나 거의 보통은 아르 형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에르형, 이르형 요 순서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게 어감불규칙이라고 했는데요. 요렇게 문법 용어를 항상 해놓으면 우리가 너무 이제 보기가 어렵죠. 단어의 중간이 불규칙이 된다는 애들이에요. 자, 우리 현재 시제 배우는 데에서는 이제 규칙이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규칙형으로 바뀌는 애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의 중간이 애매하게 바뀌는 애들, 그리고 세 번째가 완전히 불규칙인 애들인데, 사실 규칙형이랑 완전 불규칙 형태는요, 얘는 그냥 불규칙이니까 12개 정도 제가 나눠놨어요. 외우면 돼요. 어떤 거는 1인칭만 불규칙이 나오는 애들이 있고, 어떤 거는 뭐 여러 가지 불규칙이 들어가서 아예 다 외워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어감불규칙 얘가 제일 귀찮은 애예요. 자, 그래서 얘는 단어 중간도 바뀌면서 주어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동사 마지막 어미도 같이 바뀌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자, 문장 6개만 한번 만들어 보고 바로 어감 불규칙 동사들을 볼게요. 아르형, 에르형, 이르형 해서 현재형 규칙 동사 장문 보시면 여기에서 6번이랑 10번 그리고 L형에 있는 거 3번이랑 6번 이르형에 2번이랑 5번을 빠르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거, 이 남자는 그림을 그린다. 나혜 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Este hombre.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남자라고 했으니까 어제 배웠던 이 그저 그 지시 형용사 같이 써서 이 남자는 핀타르가 그림 그리다 라는 동사니까 주어하고 같이 3인칭 단수형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되겠죠. 동사는요, 핀타르는 그린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린다가 이 뭐냐면 색을 칠한다라는 뜻이에요. 디부하르라는 동사도 있어요. 얘는 스케치하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스페인에 있는 박물관 중에 되게 유명한 박물관이 프라도 미술관이 있죠. 거기 가서 이제 피카소 그림들이 전시된 거에 엘 디부호 데 피카소라고 적혀 있는데 보면 소 스케치가 막 있어요. 그리고 핀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칠을 칠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을 색칠한다라는 뜻이 되죠. 핀타르, 디부하르 요 동사 같이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10번 나는 설거지를 한다. 경학씨. 그렇죠. 내가 하는 건 다 요로 끝나면 되니까 라보 로스 플라토스. 자, 스페인어 단어를 외우실 때요. 그 동사를 외우실 때 특히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동사를 뜻을 정확하게 외워야겠죠. 그렇다고 뭐 영어는 동사 뜻을 대충 외워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요. 라바르라는 동사가 이게 씻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와요. 로스 플라토스, 접시. 저기 신사에 가면 엘 플라토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 스페인 요리를 약간 퓨전으로 만들어서 파는. 접시들을 씻긴다가 되니까 얘는 설거지한다가 되고요. 라바르에다가 엘 꽃에 이렇게 붙이시면 이제 세차를 한다라는 뜻이 돼요. 왜 씻기다라고 외워야 되냐면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제기대명사라는 애를 배우면 여기다가 어떤 장치를 하나 하면 스페인어가 원래 이제 정복할 때 쓰던 언어였고 남성 중심의 언어였다. 그래서 시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그 앞에 있는 인칭대명사에 따라서 동사를 바꿔서 쓰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내 스스로 한다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뒤에 by myself 같은 걸 붙여줘야 되는데 그 장치를 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외울 때 얘가 씻다인 건지 씻기다인 건지를 항상 확인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 아이들 대명사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정리 잘 할 수 있게 씻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에르형 3번 나는 길에서 사과를 판다. 요거는 정환님, 정환씨. 벤도? 네. 그렇죠. La manzana en la calle. 네, 길에서 사과를 판다. 사과가 만자나고요. 잘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몇 번이죠? 6번은 네. 그렇죠. 요는 항상 생략하고 레오 엘 리브로 데 치노. 그러면 이거 중국인이 소유한 책이 될 수 있는데요. 치나가 국가예요. 치나. 만약에 중국어로 되면 en. 영어도 이제 in English 쓰는 것처럼 en español, en chino 하면 중국어로 된 책. 이렇게 대치나 하면 중국의 책. 중국어로 된지는 모르고요. 어차피 저도 여기다가 지금 중국어 책을 읽는다고 했죠. 중국어로 됐으니까 이렇게 en 써주면 더 좋겠죠. Leo el libro en chino. 공원에서 빠르게 요거 잘 동사 맞춰서 잘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진환씨. 뭐라고요? 동사요. 동사. 자,
2번이요. 올라가다라는 동사가 몇 개가 있어요. 오르다가 수비르라는 동사가 있고요. 몬따르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는 건데 수비르는요. 이렇게 계단 같은 거 올라가는 거. 몬따르는 올라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전거 탄다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탄다라고 할 때 올라타서 이렇게 말 탄다라고 할 때 얘를 써요. 수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니까 어디에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수비르 라고 써주시면 돼요. 2번이 아빠가 산에 올라간다가 됐으니까 뭐 우리 아빠라고 해볼게요. 미 아빠 수베 라 몬타냐 요렇게 수비르 동사 몬타르는 올라타다 수비르는 오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거는 그들은 상자를 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다라는 동사 세라르가 있죠. 제가 열다 아브리르 그러면 내가 그들이 여는 거니까 에이오스 아브렌 라카하 이렇게 해주시면 그들이 상자를 연다라는 뜻. 제가 지금 이름 다 외운 거 맞죠? 제가 어제 적어놨는데 그죠? 진환씨, 정환씨, 호성씨, 경환씨, 나래씨 이름 다 외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규칙 동사는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문장은 점점 이제 길어질 거니까 보시면서 이제 느려가실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동사가 요런 애들이에요. 방금 전에 열다라는 동사를 배웠죠? 열었으면 뭐 이렇게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닫다라는 동사는 또 불규칙이 되거든요. 자, 이제부터 불규칙을 보실 건데 어감 불규칙이요. 되게 짜증나는 애예요. 중간에 몇 개만 바뀌니까 막상 말할 땐 더 안 나오고요. 글 볼 때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단어의 중간이 바뀌는 불규칙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가 이에로 바뀌는 거. 두 번째는 오가 우에로 바뀌는 거. 마지막은 에가 이로 바뀌는 거.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이걸 잘 외워야 되는 이유는요. 현재형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나중에 이제 어제 시제 한번 크게 정리를 해드렸을 때 접속법이라는 게 있다고 개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시험에는 되게 많이 나온다는 그 접속법이요. 요거 바탕으로 해서 모양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종류는 애가 이애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는 아르든 에르든 이르든 여러 가지 종류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단어 중간에 있는 게 불규칙이 생기니까 여기 있는 애가 이애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바꿨다면 규칙이면 이렇게 바뀌었겠죠. empezó, empezaste, empezá. 그런데 중간에 불규칙이 일어나니까 얘가 주어에 따라서 바뀌는 것하고 같이 얘도 중간에서 바뀌어요. 이렇게. 애를 이해로 바꿔주는 거예요. empiezo, empiezas, empieza. 요 동사는 empezo라고 쓰는 애가 없는 거예요. empiezo, empiezas, empieza. 그리고 마지막 거는 empiezan으로 바뀌는데 진짜 이 동사가 귀찮은 이유는 우리들, 너희들일 때는 여기 중간이 안 바뀌고 원래 원형대로 쓰기 때문이에요. empiezo, empiezas, empieza. 노소뚜루스, 보소뚜루스 형일 때는 안 바뀌고 마지막에 empiezan이라고 다시 바뀌기 때문에 요거 잘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얘는요. 무슨 뜻이냐면 시작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이고요. 문장을 두 개만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스페인어 수업이 시작한다. 뭐 오후 7시에 시작한다 이런 거 쓰고 싶지만 아직 숫자를 안 했으니까 스페인어 수업이 시작한다 라고 쓸 때 쓰는 그 시작한다. 이렇게 쓰는 애예요. 스페인어 수업이 empieza 시작한다. 어차피 이따가 시간을 이제 배우실 거기 때문에 뭐 7시에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런 게 붙어요. 알라스 시에 때. 이따가 네 번째 시간 때 왜 저렇게 붙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중간중간에 수업 시간마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empezar는 다른 동사를 취할 때 a를 데리고 오는 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동사하고 연결을 시킬 때 중간에 a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타를 치는 걸 시작한다 라는 걸 했을 때 그냥 기타를 친다라는 걸 넣을 수가 없고 중간에 a를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자, 내가 시작했다라고 해볼게요. 내가 시작하는 거니까 empezar는 불규칙이라서 empezó라고 쓰면 안 되죠. empiezo 기타를 치는 것 여기다가 지금 tocar la guitarra라고 써놨죠. 얘가 기타고 tocar가 만지다 하고 연주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연결을 시킬 때 얘가 있어야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ocar la guitarra. enseñar는 가르치다 라는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enseñar a tocar la guitarra. 기타 치는 것을 가르친다 라고 할 때도 새로 나온 단어들이 막 여러 개 있죠. 정리하실 때 이렇게 empezar 같은 경우는 불규칙이니까 중간에 이에다가 색칠을 해놓으면 뭔가 구분하기가 좀 더 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약간의 그냥 제가 이렇게 세어본 팁으로는 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애가 이해로 바뀐 애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오에 얘는 좀 많이 적어요. 있긴 있는데. 자, 요거하고 같은 유형으로요. 뺀사르라는 중요한 동사도 한번 볼게요. 얘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다. 사실은 말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제 문장 안에서도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한다라고 되게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는지는 접속법까지 가시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얘 바꿔보면 얘도 중간에 여기 이가 이애로 바뀌는 애니까 뒤에 뺀살을 아르 부분은 계속 바꾸시되 중간도 바꿔야겠죠? 내가 생각한다. pienso. 너가 생각하면 piensas. 그가 생각하면 piensa. 요렇게 바뀌죠? 그런데 우리들 너희들이 생각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pensamos. pensáis. 자,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다시 바뀌어요. piensan. 이렇게. 뭔가 이 불규칙들을 알려드리고 있을 때 동사 변형 바뀌는 거를 알려드리고 있을 때는 수학이나 다른 원리, 과학 같은 거 가르치는 느낌이에요. 너무 여기 중간이 바뀌어요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자, 생각하다. 뭘 생각하니? 라고 묻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의문사를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뭐라고 하는 동사 하나, 아니, 의문사 하나. 이게 영어의 what에 해당하는 애거든요. 깨. 약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화내듯이 말할 때도 깨?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cómo라고 how 어제 배웠던 거 있죠? ¿cómo estás? 라고 쓰는 거. 그거 쓰면 약간 정중하게
잘 못 들었는데요. 이런 느낌이면 깨? 이러면 뭐? 라는 느낌이에요. 요거 깨를 가지고 뭘 생각하니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1번은 2번은 주어는 다 생략을 시켰어요. 또 나오는 거. 근데 펜사르를 깨 왓이라고 하는 애다가 깨 piensas라고 썼고 또 여기는 n이라는 애를 썼는데 얘는 뭐냐면 전치사예요. 스페인어에서 문장 그 의문문을 만들 때요. 의문사 앞에 전치사가 와요.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전치사. 내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라고 할 때 뭐 영어는 다른 뭐 in 이런 걸 데리고 온다고 하면 스페인어는 펜사르에다가 n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문장의 의미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한다 라는 거지만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한다가 되면 yo pienso en 예를 들어서 시험에 대해서 생각한다. en el examen 이렇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멍하게 있는 사람한테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가 돼요. 자, 언제 쓸 수 있냐면 위에 새로 샀는데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쁘다? 나쁘다? 뭐 괜찮다? 라고 하는 네 의견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거 가지고 그 차이점을 쓸 수가 있어요. 펜사르는 n을 데리고 오는 n인데 어떤 것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한다라고 하면 pienso en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어떤 명사를 써서 뭐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쓰고요. 그냥 이렇게 piensas라고 묻는 건 네 생각은 어때?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에 적은 무슨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건 1번으로 물어봐야 될까요? 2번으로 물어봐야 될까요? 2번이 되겠죠. 무슨 생각하니? 나 내 남자친구 생각해. 이러면 pienso en 하고 뒤에다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한다 라는 문장을 쓰면 되겠죠. 여기 페이지에 있는 그 pensar 생각하다. empezar 무엇이 시작하다. 그리고 세라르 닫다도 마찬가지고요. confessar 고백하다. 요 동사들은 다 중간에 애가 이 애로 바뀌는 어간이 불규칙인 동사들이고요. 정말 귀찮은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바뀌는 애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다른 시제 넘어갔을 때 또 바뀌니까 그때 안 헷갈리세요. 밑에 깨레르 동사 있죠. 자, 뺀사르는 중간에 P 뒤에 오는 거. 시작하다는 M, 빼.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죠. 세라르는 하나밖에 없죠, 이가. 콘체사르도 F의 뒤에 있는 이가 바뀌어요. 자, 깨레르. 요것도 바꾸기 되게 쉽죠. 원하다, 좋아하다 라는 뜻이니까 요거 어디 바뀔까요? 얘네 뒤에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죠. 동사가 주어하고 맞추려고, 인칭대명사하고 맞추려고 쓰니까 얘 말고 여기에 있는 이, 애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끼에로 요렇게 바뀌죠. 그 백지영 씨가 불렀던 내기 캔디에 나오는 거, 떼끼에로 나오는 요 부분이죠. 널 좋아해 라고 할 때 쓰는. 자, 바뀌는 거 quieres, quiere, queremos, queréis,
quieren 요렇게 바뀌어요. 이 내복한 심심해서 만든 거 아니고 익숙해지시라고 한 번이라도 써보시라고 만든 거니까 써보시길 바라고요. 8번에 있는 나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고 싶어. 요거 만들어 볼게요. 자, 동사를 더 데리고 올 때요. 무조건 그냥 동사를 바로 붙이는 건 아니고 아까 전에 엠페사르처럼 아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깨레르는 바로 동사 원형을 그냥 취하는 애예요. 마시고 싶다. 그러면 내가 기에로 베베르를 쓰셔도 괜찮고요. 또마르를 쓰실 수도 있어요. 자, 어제 배운 컵 종류 있죠? 주스는 어떤 컵에다가 먹죠? 요렇게 생긴 컵에. 그러면 운 마소 네 수모 주스죠, 수모가. 근데 오렌지 대 나랑하 오렌지. 자,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이렇게 길어요. 자, 엔텐데르는 어디가 바뀌는 애일까요? 중간이니까 엔텐데르 이해하다. 여기 중간이 바뀌고요. 응, 이해해라고 하면 C가 yes라는 뜻이라서 C, 내가 이해한다. 여기 중간이 바뀌죠. entiendo 요렇게. 같은 동사 comprender가 있어요. comprender. entender, comprender. 근데 얘는 여기가 바뀌는 애. 얘는 안 바뀌는 애. 자, 일타는 페르데르, P 뒤에 있는 이가 바뀌는 동사고요. 선호하다, preferir. 이것도 F 뒤에 있는 이가 바뀌는 동사예요. 여기. 이렇게 바뀌는 동사.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동사들 1인칭만 바꿔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내가 생각한다 어떻게 돼요? pienso. 시작한다는요? empiezo. 닫다는요? cierro. 고백하다? confieso. 좋아하다? quiero. 이해하다는 entiendo. 일타는 pierdo. 선호하다는 prefiero. 네, 요렇게 바뀌죠. 14번이랑 15번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인들은 어떤 유형의 음악을 선호하니? 요거 쓸 건데요. 요게 티뽀가요. 타입이란 뜻이에요. 타입, 유형. tipo de músicas. 어떤 tipo de músicas 유형의 음악들을 prefieren los coreanos.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문장이 기니까 주어를 그냥 맨 뒤로 보내서 의문형을 만들었죠. 어떤 유형의 음악을 prefieren los coreanos 한국인들이 선호하느냐. 자, 한국인들이 지금 클래식보다는 락 음악을 더 선호한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한국인들이 los coreanos prefieren 선호한다. la música rock
La música clásica. 이렇게. 프레페리르는요, 그 영어도 프리퍼가 to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프레페리르하고 아하고 같이 다녀요. 지금 잠깐 동안 전치사 얘기할 때도 아가 되게 많이 나오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 거의 전치사의 활용도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꼭 아가 나오란 법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장을 써야 된다거나 모를 때 아를 찍는 게 유리하다, 많이 쓰니까. 한국인들이 선호하는데 락 음악을 선호한다, 뭐뭐보다, 클래식 음악보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좋아하는 거야지 들을 때 헷갈리지 않겠죠. 이거 먼저 좋아한다, 뭐뭐보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바뀌는 모양들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뒷장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부터 할게요. 포데르, 가능하다라는 동사 보실게요. 스페인어 공부하는 게 그나마 편한 건요. 왜 그 영어에 나오는 should, must 이렇게 조동사 종류별로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어에는 딱히 그렇게 구분하는 게 없어요. 포데르가 뭐뭐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뭐 가능하다. 요거는 잠깐만 있다가 바로 사베르라는 동사하고 바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포데르가 얘가 중간에 있는 오가 우에로 바뀌는 애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게 바뀐단 말이죠. 내가 뭐가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뿌에 도라고 바뀌겠죠. 에르형 동사는 계속 바뀌면서 중간에 해줘야 되니까 너가 가능하니? puedes, puede. nosotros, vosotros,는 안 바뀌니까 podemos, podéis, pueden 이렇게 바뀌어요. poder. 자, 얘는요. 제가 지금 옆에다가 적어놓은 사베르라는 동사를 적어놨는데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옆에다가요.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얘는 (1인칭만) 불규칙이네요. 사베르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스페인어가 자꾸 쓸데없이 비동사도 두 개로 나누고 알다라는 동사도 두 개로 나눴는데 그 알다라는 동사 중에 한 개예요. 지금 사베르. 어떤 거 할 때 쓰느냐면 지식이나 정보, 사실 알 때 쓰는 동사예요. 자, 또 나중에 요건 좀 더 있다가 알다라는 동사가 두 개인데 사베르하고 꼬노세레가 있는데 지금 사베르는 포데르하고 비슷한 부분이 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갔는데 가서 올라 como estás 했더니 스페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어로 지금 얘기를 해서 빨리 호텔을 예약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 영어 할 수 있니? 라고 할 때 물어보는 거랑 그냥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너 뭐 중국어도 하니? 일본어도 할 수 있어? 스페인어 할 수 있니? 요거랑 쓰는 동사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요거 넣으면 편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능력치를 그냥 할 수 있는 여부를 물어보는 건지 하고 다른 거거든요. 나는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을 때 한국어에 할 수 있다는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다라는 것과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두 가지를 다 나타내죠. 근데 그걸 스페인어는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사베르 같은 경우는 1인칭만 불규칙이라서 이렇게 se, sabes, sabe, sabemos, sabéis, saben 요렇게 바뀌거든요. 1인칭에 내가 안다라고 할 때만 se라고 써요.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블라르는 말하다 라는 뜻이고요. 뒤에는 에스파뇰이라고 스페인어를 말한다라고 적어놨죠. 요거 내가 스페인어가 가능하다 라고 썼고 세 내가 스페인어 말하는 걸 안다라고 적어놨죠. 그러면 스페인어를 오랫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너 스페인어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던 그거는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다라면 요걸로 말해야 돼요. Sé hablar español. 스페인어가 내가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puedo hablar español 이러면 지금 당장이란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uedes hablar inglés 요걸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호텔 가서 계속 스페인 사람이 스페인 말을 했을 때 난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당장 좀 영어를 해달라 라고 하는 건 puedes hablar español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가 이걸 하는 게 가능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 근데 거기서 sabes hablar español 이라고 sabes hablar inglés 라고 물어보는 건 네가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어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요거에 약간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스페인어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sé hablar español 이라고. 그러니까 영어의 그 캔이랑은 느낌이 조금 달라요. 뿌에도, 뽀데르를 쓰는 건 정말 지금 당장 뭘 해주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때. 예를 들면 6번 같은 거죠. 이번 주에 금요일에 집에 올 수 있어? 있어? 물어본다거나 너 이번 주에 숙제 해올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볼 때 가능의 여부를 지금 당장 물어보는 거. 사베르는 알고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 이거 두 개 차이점 이해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오성씨 괜찮아요? 모르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뽀데르하고 사베르하고 구분하는 건 안 나왔는데 그냥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린 거예요. 대신에 이 꼬노세르라는 애하고 사베르라는 애하고는 구분하는 게 문제에 나와요. 두 개의 차이점을. 자, 볼베르 한번 바꿔볼게요. 볼베르는 돌아가다라는 뜻이고요. 얘하고 똑같은 것은 레그레사르가 있어요. 돌아가다. 볼베르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볼베르는 여기 중간에 오가 우에로 바뀌니까 부엘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볼베르란 영화 있어요. 페드로 알모도바르라는 감독이 볼베르라는 영화 만들어서 귀향이라고 한국에 소개됐었거든요. 페넬로페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 뭐 오늘 잠이 좀 안 온다 스페인어가 걱정이 돼서 그러면 이거 볼베르 다운받으셔가지고 숙면을 취하실 수 있어요. 전에 영화 채널 그 OCN 이런 데에 귀향하길래 나도 오랜만에 다시 봐야겠다 하고 보다가 숙면을 취했어요. 저도. 약간 스페인 영화가 아모란 그 기저가 있거든요. 스릴러 영화 되게 유명하고 볼베르 돌아가다. 그리고 요거를 1인칭만 한번 다 바꿔볼게요.
자, 꼰따르는 1인칭이 꾸엔또가 되겠죠. 얘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카운트, 뭐 한 개, 하나, 둘, 셋, 넷, 세다라는 의미가 있고,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할게 라고 할 때도 꼰따르라는 동사를 써요. 점심 먹다는 알모르사르라는 동사가 있는데, 사실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아침 식사하다, 데사이우나르 규칙 동사에서 보셨죠? 데사이우나르. 그리고 스페인은 그냥 꼬메르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 거를 이제 저녁 먹다 세나르를 쓰는데 외우셨어요. 자, 근데 이제 중남미 쪽에서 알모르사르 요걸 쓰거든요. 어차피 이제 먹다 안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가 들어가는데 아침은 항상 데사이오나르를 쓰고 저녁은 항상 세나르를 쓰니까 중간에 비는 꼬메르를 가지고 점심이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마모사 꼬메르 먹자라고 하는 게 점심 먹자. 근데 이제 중남미 쪽에서는 알모르사르로 쓰고 얘는 이제 불규칙이라서 요렇게 바뀌죠. 내가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알모에를 써. 아니요, 알아들어요. 왜냐면,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래서 스페인 안에서도 스페인어의 정통성을 갖고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약간 없어지고 있어요. 많이 섞여서. 뭐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이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살고 있어가지고, 알모르사르라고 해도 다 알아들어요. 웬만큼은 단어들을 다 알아듣는데,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이 큰 나라들 단어는 서로 알아들어요. 근데 뭐 파라과이, 볼리비아 이런 데가 되게 작은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쓰는 사투리는 좀 알아듣기가 힘들죠. 자, 그리고 기억하다, 내가 기억하다라고 하면 요건요. 레꾸에르도가 되겠죠. 레꾸에르도. 비용이 들다는요. 3인칭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코스타르, 값이 나가다라는 뜻인데 내가 값이 나간다라고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가 얼마 값이 나간다라고 할 때 cuesta, cuesta. 그래서 얼마냐라고 할 때 요걸 써요. cuánto, cuesta. 이렇게. cuánto cuesta. 내가 가능하다 요거는요. puedo가 되겠죠. 어디에 돌아가다는 부엘보, 뭐뭐 하곤 하다. 얘는 수엘로, 자다, 두에르모. 그렇죠. 네, 잘하고 계세요. 요렇게. 자, 요 연습 문제는 좀 이따가 시간이랑 같이 와서 시간 배우고 나서 풀어볼게요. 자, 이제 개수가 조금 더 적어졌죠. 마지막 거. 애가 2로 바뀌는 거. 불규칙 종류 잘 기억하시면서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과거 갔을 때, 자, 현재 시제에서 불규칙이었던 애들 여기서도 또 바뀝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다가 인덱스를 하나 붙여놓으신 다음에 다시 그때 수업 듣기 전에 살짝 보고 오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빼디를 요구하다라는 뜻인데 방법은 똑같아요. 빼디르. 여기 중간에 있는 게 2로 바뀌는 애예요. 그럼 내가 요구한다, 요청하다, 삐도, 삐데스, 삐데, 빼디모스, 빼디스, 삐덴 요렇게 바뀌어요. 세기르. 요거 지금 이름만 떼고 붙인 거 아니죠? 우까지 같이 뗐어요. 시고. 1인칭일 때 시고예요. 그리고 요 모양 잘 기억해 주세요. 게스. 게.
seguimos, seguís, siguen. 요렇게 바뀌는 동사예요. 1인칭일 때 우까지 다 떼고 시고라고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옆에 있는 꼰세기르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방금 배웠던 동사가 여기 들어갔어요. 세기르 앞에 꼰이라는 애가. 요거 뜻은 얻다, 획득하다. 세기르 같은 경우는요, 영어의 킵에 해당하는 애와 제일 가까운 뜻이 계속해서 뭐뭐 하다인데, 제가 왜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 조금 더 뒤에 지금 안도 이엔도라고 제가 적었는데 현재 진행형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 어떤 진행형 할 때 영어도 be에다가 ing 붙이잖아요. 스페인어에서 진행형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어제 배웠던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역할은 estar 있죠. 여기에다가 이 ing 형태가 스페인어는 안도 이엔도예요. 안도 이엔도를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다도 만들고요. 요거는 굳이 현재형을 쓸 수 있는 걸 내가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강조할 때 쓰는 건데, 왜 얘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는 독해에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 독해 나오는 주제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과학 지문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문화, 이제 스페인이나 남미 경제나 경제 연합이나 정치까지는 아니고요. 뭐 그냥 사회 이슈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나올 때 보면 워낙 그 중남미 국가들이 못 사는 국가들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해서 뭐가 나아지고 있는 중이다. 뭐가 학교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요런 것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요 세기르에다가 ing 형태 붙는 게 나와서 요 모양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때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독해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요게 뭐뭐 계속해서 진행되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해요. 얘가. 자, 레페티르 반복하다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중간에 있는 P 뒤에 있는 이가 바뀌겠죠. 그래서 내가 반복한다 그러면 repito, repito. 자, 요구하다 pido, sigo, consigo, repito. 요거 바탕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불규칙 12개 하고 의문사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